네. 2차 함수, 개념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2차 함수가 세상에서 가장 두 번째로 어려운 함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와 고등학교 2차 함수의 차이점,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잠깐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2차 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하는 거야. 그게 사실 다예요. 그치?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문제는요, 표준형만 바꿔도요, 문제가 99% 풀려요.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왜냐? 중학교 때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고등과정은 표준형을 그래프 그리는 용도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에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보도록 하자. 단원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원명이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2차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이 단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뭐를 배우는 거다? 관계를 배우는 거야. 이게 고등과정에서 핵심이에요. 즉 2차 함수 문제를 뭘로 풀기도 하고요, 2차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요, 2차 방정식 문제를 뭘로 풀기도 한다? 2차 함수로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왜 우리는 2차 함수 문제 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고, 왜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풀어야 되는지를 알면 이 단원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교점을 어떻게 구해요? 교점 구하는 방법. 교점을 어떻게 구하지? 예를 들어 좀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y는 2x 플러스 1과 자, y는 x 플러스 2. 자, 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2차 함수 아니고 일단 직선부터 먼저 해보자.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고 싶냐면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자, 교점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연립을 하겠지. 연립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치?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면 여기서 근이 나오죠. 얘가 방정식의 근이다. 이 근은 뭐를 의미한다?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해요. 다시. 요 방정식의 근은 뭐랑 똑같다?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외워야 된다고 했지. 한 100번 넘게 했을 거야. 연립, x에 대한 방정식, 근은 교점의 x좌표.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1이란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y좌표는 자동으로 뭘로 결정돼요? 3이라고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x좌표, y좌표보다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 x좌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교점이 하나 딱 생기고 이 교점의 좌표가 1,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요게 이제 되셔야 된다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첫 번째 얘가 있지. 요 녀석하고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물었어요. 교점의 x좌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x축하고 얘를 뭐 해야 돼?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연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네? x축을 식으로 세워야겠지. 그럼 x축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 y는 0 이렇게 식 세우기가 가능하죠. 요게 잘 안 되시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잠깐만 얘기를 하면, 여기 x축 이렇게 있지. x축이 있다면 잘 봐. x축 위에 있는 좌표들은 잘 보시면 얘 0,0이지. 얘가 1,0이지. 얘는 2,0이지. 얘는 3,0이죠. 자, x축 위에 있는 좌표들은, 자, x축 위의 좌표. 자, x축 위의 좌표는 항상 y좌표가 뭔 거야? y좌표가 0인 거지. 그래서 y는 0이라고 식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y축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y축을 식 세우게 한다면 x는 0 이렇게 식 세울 수가 있는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명드렸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x축을 식 세운 다음에 두 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다? 연립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근과 동일합니다. 이게 첫 번째 1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요 교점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그치?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2번이 나오죠.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치? 교점의 개수는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요 녀석의 근의 개수하고 동일하겠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x축하고 교점을 따질 때는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연립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 뭘 이용해서 따져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이용해서 따진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x축 위치관계 따질 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요거부터 해볼까요? 익힘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익힘 1번. 자, 익힘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익힘 1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자, x축 위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y는 0이라고 쓰세요. 그치? 그럼 이제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교점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밑줄 긋고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교점이 한 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교점이 한 개 이상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근의 개수도 어떻게 되는가? 한 개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2차 함수 단원이잖아. 앞에서 배웠던 복소수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을 따져야 안 따져야? 허근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중학교 개념처럼 근이 2개, 1개, 빵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이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짝수 공식 이용하면 반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셔가지고 이 녀석이 0 이상 된다라는 거에서 K 값의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X축하고, 자, 두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 요 녀석. 그지 같은 거 하나 있죠? X축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Y는 X, Y는 0, Y는 0 이렇게 써주시고, X축은 Y는 0이죠. 만나지 않도록은 뭐라고 바꾼다? 교점이 빵개라는 얘기죠. 그치? 교점이 빵개. 그래서 어떻게 돼? 연립하시면 어떻게 나오고요? 연립하시면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치? 이 녀석의 근의 개수가 빵개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으셔야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짝수 공식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되고요. 그치? 0보다 작다. 전개하시면 4K 플러스 4, K제곱 없어지고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연립하시면 정답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밑에 발전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출제가 반드시 되죠? 출제 확률 한 50%는 넘을 것 같아.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 한번 치시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376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 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 그렇지? 자,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립했을 때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 한 개라는 얘기죠. 즉,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연립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요. 요 K 값에 관계없이라는 요 멘트는 어디에서 많이 나왔지? 2단원은 항등식에서 나왔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K에 관한 뭘로 풀어야 된다?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고, 요 문장은 누구를 수식한다? 항상 뒤에 있는 녀석을 수식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판별식 치고 얘를 뭘로 풀면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랑 이제 누구랑? X축이랑 뭐부터 해야 돼? 연립부터 해야지. 연립부터 하면 어떻게 되고요? 요런 2차 방정식이 생기고요. 그쵸? 요 2차 방정식에서 뭐를 친다? 판별식을 치는 거지. 반판별식이 낫겠죠? 짝수 공식.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부호 조심해 주시고 괄호 조심해 주시고. 됐죠? 전개를 팍해. 전개를 팍하면 자,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소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2a-2 k a제곱 마이너스 b 되셨나요? 얘가 이제 뭐 돼야 된다고? 얘가 판별식이 0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 돼?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죠. 그치? k를 문자로 보고 a, b를 숫자로 본 다음에 k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1차식이니까 항이 몇 개겠어? 2개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k 값에 관계 없으려면 k가 1이 돼도 2가 돼도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도 항상 0이 되려면
이 앞대가리도 0 돼야 되겠고, 이 뒷대가리도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k 값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만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a 값은 1이고 b 값은 1이다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 정리하면, 잘 가. 정리하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2차 함수 문제를 지금 뭘로 풀고 있어요?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뭐를 물어봤을 때? 교점을 물어봤을 때.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뭐 교점이 2개다. 접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항상 어떻게 해석해라.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해야 돼. 결국 이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지. 그러니까 이 말을 외워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익힘 2번도 굉장히 깔끔하게 풀린다 이거지. 익힘 2번. 익힘 2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잘 봐. X축 위에다가 익힘 2번에 1번. 익힘 2번에 1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익힘 2번에 1번은 X축이라는 녀석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위에다가 y는 0 이렇게 쓰세요. 식을 세워야지. 연립하려면 x축 위에다가 y는 0 이렇게 써주시고, 이 녀석의 교점의 x 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은 교점이 뭐랑 같다? x좌표랑 같겠죠.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시고, 두 개 더하면 1 되지? 그렇지?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쉽게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c 이용해서 a, b 값 구하시면 되겠고요. 익힘 2번 같은 경우는 자, 익힘 2번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난대. 자,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교점에 x좌표를 일단은 뭐라고 두냐면 알파, 베타라고 둡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2차 함수 이 루트 5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다 x축, y축 다 그리지 말고, 표준형 바꾸지 말고 개략적인 형태, 줄여서 개형이라고요.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 자, 아래로 볼록한 형태죠. x축하고 어떻게 만나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됐어?
교점에 x좌표를 뭐라고 뒀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뒀으니까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 이렇게 둡시다. 됐어요? 물론 베타, 알파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루트 5라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좌표 평면할 때도 설명했지. 뭐라고 했어? 가로로 된 길이는 무슨 좌표차? x좌표차라고 했어. 얘가 a, 0이고 얘가 베타, 0이니까 x좌표차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야. 얘가 차입니다. 얘 절대값 안 붙이면 설치술 감점이에요. 네. 절대값 붙여주고 이 녀석이 루트 5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바꿔서 해석하면 이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시고 두 근의 차가 얼마가 된다? 5 된다. 그치? 그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 얘가 나오죠. 절대값은 제곱하면은 없어져요. 이거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시고 25니까 뭘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 근각예술 관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이 a니까 차변 형식. 차변 형식 이용해서 여기다가 25 때려놓고 여기다 9 때려놓고 여기다가 a 값 집어넣으면 정답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오케이? 자, 발전 문제 별표 치시고요. 별표 치시고 내가 이 얘기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중학교 2차 함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뭘로 풀린다고 했지? 표준형으로 풀린다고 했죠. 고등학교 2차 함수 문제는 거의 두 가지로 풉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는. 개념을 제외한 고난도 문제는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풀어요. 뭘로 푼다? 축과 대칭성. 축과 대칭성. 그래서 제가 379번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녀석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 자, 꼭지점을 찍어. 그래, 친절하게. 자, 1,8 찍는 거야. 그래프를 잘 그리자. 그래프를 잘 그리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 그런 질문도 어떤 친구가 하더라고. 내가 저거를 상담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함수 문제가 나올 때 언제 그래프를 그리고 언제 안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쩔 때는 X축을 그리고 어떨 때는 안 그리고 어떨 때는 Y축을 그리고 어떨 때는 안 그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좀 없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문제가 편해요? 안 그려진 문제가 편해요? 당연히 그려진 문제가 편하지. 그러니까 안 그려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빡시게 그려서 풀면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식으로 풀리니까 굳이 그래프를 쓰지 않은 거야. 식으로 풀리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까 말까라는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프 식으로 안 풀리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할 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꼭지점이 있죠? 됐지? X축하고 두 개 점에서 만나야 돼. 그 위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돼? 위로 블록해야 되겠죠? 위로 블록하게 이쁘장한 그림이다. 대칭적으로. 자, 그렸어? 그렸어? 이쁘장하게 그려줬어요. 그렸어요? 아, 망했다. 망했다. 자, 이쁘장하게 그렸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즉 뭐라고 했어? 3분 AB의 길이가 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점이 생겼고요. AB가 있고요. 요 AB의 길이가 4cm.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뭐를 이용할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교점에 뭐를 구할 수 있다?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봐. 여기가 4cm잖아. 그럼 각각 몇 cm 몇 cm씩 된다는 얘기야. 2cm 2cm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나오잖아 좌표가. 여기서 2cm 더해주면 여기 좌표 뭐 나오고 3 나오지. 그럼 여기 좌표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치? 아하, 여기서 이제 뭐를 구했나? 뭐를 구했어요? 아하, 교점에 x좌표가 뭐구나. 마이너스 1하고 3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연립해서 뭘로 바꾸면 x축이랑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바꾸면 그치? 이 녀석의 근이 뭐가 되겠네?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 되겠네. 그치?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치?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계를 쓰면 ABC가 딱 나오진 않거든? 그치? ABC가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식 세우기가 가능하지. 표준형으로 식 세우지 말고 요걸로 식 세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자, x절편으로 식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요 두 녀석을 뭘로 가져야 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렇게 식 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이렇게 기울기는 둘 수 있겠고 당연히 A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다? 음수겠다. 그쵸? 음수. 됐지? 요렇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A 값은 어떻게 구해요? 꼭지점이 1,8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가? 대입하면은 바로 나와요. 여기다가 1,8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시죠? 그러면 A값 나오시게 되겠고 그치? A값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 식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이 녀석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요거 전개 팍 해버리면 A, B, C 다 튀어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당연히 같은 맥락입니다. 180페이지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직선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연립을 해서, 그치?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 근은 교점에 뭐를 의미한다? x좌표를 의미한다. 이 말을 외우세요.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위치관계를 따진다라는 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이죠? 넘어가도록 하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익힘 1번부터 한번 풀도록 하죠. 익힘 1번 y는 x 플러스 k 얘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어요.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의 교점이 두 개죠. 교점이 두 개. 그러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 있고, 그러면은 이 녀석은 판별식 t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항해서 판별식 t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밑에 풀려 있지 이거는.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기출로. 382번. 자, 382번 보여? 382번.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딱 봐도, 선생님, 이건 뭔가요?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를 어디까지만 해석할 거냐면 어디까지는 해석이 가능해. 쭉 읽고 교점의 개수까지 해석이 돼요. 뒤에 FK라는 건 모르겠어. 일단 교점의 개수까지만 딱 해석을 해요. 딱 끊어서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야. 아,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딱 여기까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연립을 해요. 됐어? 연립을 해. 그 다음에 이항 시켜. 그쵸? 이항을 탁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의 개수가 결국 교점의 개수니까 당연히 뭐를 쳐야 되겠고, 판별식까지는 칠 거야. 그치? 판별식까지는 칠 수 있어요. 4 되고 마이너스 요렇게. 그러면 판별식 친식이 요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첫 번째 줄을 해석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요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가능해? 2개? 1개? 빵개가 가능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요 3-K가 어떻게 돼? 양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 2개인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3-K가 0이면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3-K가 음수면 교점의 개수가 빵개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자, 그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두지? FK라고 두지. 자, 이 녀석은 조건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불리형 함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의 함수값은 뭐 아니면 뭐다. 2 또는 1 또는 0인데 이해된습? 요 녀석을 K가 3일 때 보여? K가 3일 때는 0이고 요거 살짝 이항해준 다음에 뒤집으면 K 쪽에 모서리 찍혀있죠? K가 3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고, 자, 요거 살짝 이항해준 다음에 뒤집으면 K가 3보다 클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불리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자, 이제 누구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요 녀석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요 녀석은 말이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통은 fx라고 쓰잖아요. fk라고 썼다는 건 k를 뭐처럼 쓰겠다? x좌표처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 2, 3, 4, 5번에 보기에 1, 2, 3, 4, 5번 보기에 잘 x축 자리를 잘 보면 x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x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k이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k에다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 그렇지? k.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x축처럼 쓰겠다는 거야, k를. x좌표처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어떻게 돼? k가 3이면 함수값 1 나온다는 것은 3,1 지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3,1을 지나니까 여기에 탁 뭐가 찍혀 있어야 돼? 3,1이 딱 찍혀 있어야 돼. 자, 이해됐어? 자, 그리고 요 녀석 보자. 자, k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x좌표가 3보다 작아지면 함수값이 죄다 뭐라는 얘기야? 2 된다는 얘기지. 함수값이 죄다 2, 함수값이 죄다 2인 거야. 오케이? 자, 누구일 때까지? x좌표가 3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죄다 2인 거야. 그럼 이 좌표들을 쭉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값이 2인 녀석들을 쫙 그으면 이거 일직선으로 그어지겠지. 얘를 뭐라고 해? 상수함수라고. 나중에 뒤에 수학하에서 배우게 됐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k가 3보다 크면 함수값이 크다 0이지. 쉽게 얘기하면 4,0, 5,0, 6,2, 7,2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함수값이 3보다 크면 함수값이 최다 0. 그치? 그럼 요렇게 그려져 있는 녀석이 누구야?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그쵸? 1번이 정답이야. 그지? 이렇게 찾으셔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조금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익힘 2번 같은 경우 보죠. 자, 익힘 2번의 경우는 자, 요렇게 두 그래프가 있죠. 교점의 x좌표니까 연립해서 어떻게 된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요 녀석의 근이 뭐다고 해석하면 돼? 1 또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항하신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밑에 보시면은 보여? 발전 문제? 그 발전 문제 잠깐만 보죠. 발전 문제 1번 보시면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발전 문제 이렇게 되어 있지. 보여? 관찰력이 중요해. 그러면 쭉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를 의미하는가? 요점의 이름이 뭐야? 교점이지.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뭐예요? 교점의 x좌표겠지. 밑에다 써. 뭐라고? 교점의 x좌표. 자, 요렇게 쓰고요. 그렇죠? 개념 수업하니까 졸리지. 개념 수업하면 졸려. 문제풀이 수업하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개념 수업은 졸려요. 졸면 안 돼.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그래프를 뭐 하고? 연립하고. 그렇지? 두 그래프를 연립하고 그리고 이 녀석의 한 근이 뭐가 된다? 교점의 x좌표인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항하시면 잘 봐. 이항하시면 어떻게 돼? 요렇게 돼. a-4x.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은 0. 이 녀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나오고, 그죠? 1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나오고, 다른 한 근이 잘 봐. 요 녀석 a, b가 유리수거든요. 근데 얘는 무리수잖아. 그치? 근계를 쳤을 때 유리수가 나와야 돼. 이 무리수가. 합과 곱이 유리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합과 곱이 유리수가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근? 혈례근. 그래서 자연히 한 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녀석이 돼야 되겠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돼야 되고, 요쪽이 어떻게 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셔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그쵸? 자, 그러십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익힘 3번을 볼게요. 익힘 3번. 자, 익힘 3번은 사실은 요거는 1차 함수 얘기긴 한데, 자, 중학교 1차 함수 얘기를 잠깐만 할게. 중학교 1차 함수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식 세우기. 자, 1차 함수 식 세우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반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표준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첫 번째 경우.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y는 ax 플러스 b.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 일반형이라고 할게. 1차 함수 일반형. 요걸로 식 세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요거 식 세워야 돼. 식을 세워야 연립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식 세우려면 어떻게 식 세우면 된다? y는 2x, 중학생은 플러스 b라고 두고, 고등학생은 보통 뭐라고 많이 둬? 플러스 k라고 많이 두지. 고등학생들은. 그치? 보통 플러스 k 이렇게 둡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한 점이, 정확하게는 지나는 한 점이죠. 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오케이?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자, 요 녀석으로 식 세웁니다. 자, 요 녀석으로 식 세워요. 얘가 뭐다? 1차 함수 표준형이야. 1차 함수 표준형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몇 차 함수 표준형이야? 2차 함수 표준형이지? 이거 지우면 몇 차 함수 표준형? 1차 함수 표준형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기울기가 a고 요 코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다. p, q를 지나는 직선이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식 세우기 할 때도 요 표준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내가 1,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근데 내가 이걸 연립해야 돼. 그러면 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치? 그럼 식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y는 고등학생들은 기울기 보통 m이라고 많이 둬요. 자, 요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 식 세우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식 세우면 훨씬 어렵겠죠. 이렇게 식 세우는 것이 훨씬 편하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중학교 내용 잠깐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익힘 어떻게 되는가? 3번 같은 경우는, 자, 3번에 1번만 풀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하면 뭘로 식 세우면 된다? 일반형으로 식 세우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식 세우면 돼?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식 세우고 연립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 d가 0인 거를 이용하시면 된다. 접한다 위에다가 판별식 d는 0 이렇게 써줍시다. 그렇지? 접한다 위에다가 판별식 d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의외로 여기 아래쪽에 388번을 많이 물어보더라고. 388. 요거 애들 의외로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야. 자, 지금 문제에서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 그렇죠?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모양의 구조물이 있어요. 그쵸? 조형물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식세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겠죠. 여기서 만만한 한 점을 원점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누구를? 요 점을 원점으로 두면 나머지 점들을 좌표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요 점을 원점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원점으로 두자. 얘를 X축, 얘를 Y축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 대칭성 이용할 수 있지?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길이가 같을 테니까. 자, 여기가 0,0이고요. 좌표를 좀 바꾸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4,0이잖아.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x좌표가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4라고 찍혀져 있으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야? 2,4가 되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 2차 함수 똑같이 식세우기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식세우기가 되냐면, 자, y는 어떻게 식세울 수 있어? 얘로 식세우는 게 조금 낫겠지? 자, 이 녀석으로 표준형보다는. 왜냐면 표준형 억지로 안 쓸 거야. 자꾸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거 표준형 안 쓰고, 알겠지? 자, 요거랑 요거로 식세우면 어떻게 돼? x랑 x-4를 인수로 가져야겠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울기를 모르니까 a라고 두고,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 꼭지점 2,4를 넣다 대입해서 a 값 구하자.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구하시게 되면 a 값이 뭐가 나온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1 집어넣고 전개하시게 되면 요 녀석이 요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x. 여기까지 나왔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조형물의 단면에 가로등에 어떻게 돼? 가로등에 비치는 불빛이 접할 때, 자, 불빛이 접한다는 게 이렇게 되죠. 주의하셔야 될 게 약간의 그림 실력이 중요한데 잘 봐. 이거 애들 많이 착각한다.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 자, 2차 함수야. 자, 이거 딱 봐도 2차 함수죠. 돼서?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자, 비스듬한 직선이 있어. 그럼 꼭지점 맞나 안 맞나? 절대로 안 만나요. 어떻게 해야지 만나? 이게 평행해야 만나겠지. 이렇게 평행한 직선만 꼭지점을 지나? 비스듬하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는데 애들이 이제 그림 실력이 안 돼서 여기 접점 보일 거 아니야. 여기를 2,4라고 놓고 푸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 그러면 잣대는 거야. 아시겠지? 2차 함수가 접할 때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해서?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을 식세우게 해야 되겠지. 요 직선 식세우게 해야 되겠지. 근데 얘는 요걸로 식세울 수도 있지만 얘가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이 주어진 경우는 또 뭘로 식세우는 것도 가능하냐면 일반형으로 식세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식세우면 되겠어? 요거 기울기가 a고 요거 y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썼으니까 m이라고 하자. 죄송해요. 여기 a는 썼으니까 기울기 m이라고 두고 요거 y절편 어떻게 돼? 여기 9 되잖아요. 그치? 0,9지. y절편 0,9가 아니고 y절편은 9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9라고 두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어떻게 되는가?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t가 0이라는 걸 이용하시면은 m 값을 구하실 수가 있다. 요런 얘기지. 이해됐음? 쉽죠? 개념만 알면 2차 함수가 재밌어요. 쉬워.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자, 익힘 4번도 별표 치세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요거 연립하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쓱 있어. 굉장히 간단한 2차 함수죠. y는 x제곱. 그리고 직선이 있어. 자, 직선이 있어. 자, 직선이 있어요. 연립하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요 두 직선의 무슨 좌표?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를 지금 그래프에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쭉 내려서 교점의 x좌표를 근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둡시다. 자, 문제는 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야. 지금 어디 길이 구하는 거야? 자, 요 비스듬한 길이를 구해야 돼요. 요 AB라는 녀석을 구해야 돼. 이해된습?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필요하니까 연립해서 이항하시게 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죠.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두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요 녀석의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요 길이는 뭐야? 결국에는 좌표 차죠. 얘요. 좌표 차. 근각예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 가로로 된 길을 구합시다. 차변형식을 이용을 하면요. 차변형식을 이용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얘가 8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 제곱근 이용하면 절대값 했었을 때는 양수 나오겠지. 플러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나온다? 2루트 2라는 길이로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평면 좌표에서는 보조선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X축하고 Y축하고 평행하게 수직하게 그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인 거야? 2루트 2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직각으로 만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나올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녀석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보여? 잘 봐.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잘 봐.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한 칸 갈 때 몇 칸 올라간다는 얘기야? 4칸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얘가 2루트 2만큼 갔어. 그럼 얘가 얼마만큼 올라가겠어? 한 칸 가면 4칸 올라가니까 얘는 8루트 2만큼 올라가지 않겠어? 왜냐하면 기울기가 4니까. 그럼 이제 이거 뭐 돌리면 끝나? 얘 피타 돌리면 끝나죠. 오케이? 이해된습? 그래서 비스듬한 길이 같은 경우는 X축, Y축에 수직한 보조선을 그어서 피타 돌려서 풀고요. 중요한 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요 세로로 된 가로로 된 길을 뭘로 구한다? X좌표 차를 이용해서 구한다. X좌표 차는 어떻게 구한다? 2차 방정식으로 식 세운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잉? 익힘 5번도 애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익힘 5번 같은 경우도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익힘 5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Y축은 뺄게요. 별로 필요 없어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절편 두 개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이건 중3 문제로도 풀 수 있어요. 식세우기 가능하지 않겠어? 어떻게 식세우기 가능해? fx는 2차 함수니까 뭐랑 뭐를 인수로 가져?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죠? 그치? 이건 중3 때도 했지? 그치?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아느냐? 그 다음에 키우기를 몰라. A 이렇게도. 물론 A는 음수겠죠? 위로 블록하니까. 그렇지? 뭐 문제에서 쓸지 모르겠으면 요거 A 음수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요거를 구할 수 있어. 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에서 이거 구해야 되잖아. 얘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전개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서 전개하지 마. 전개하지 말고, 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이 되려면 fx의 x 자리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돼? 2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지. 몇 번 대입하면 된다? 하나, 둘, 세 번 대입하면 돼. x가 3개 보이니까. 3번 대입하시면 좌변은 이렇게 바뀌죠. 우변은 어떻게 바뀌어? 우변은 a라고 쓰시고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 이 녀석이 문제에서 빵 돼야 된대. 또 얘가 두 실근이 뭐냐? 결국에는 뭐야? 요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라 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딱 풀면 어떻게 돼? 어차피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에 나눠. 상관없어요. 또 전개하지 마. 그럼 요 녀석이 두 실근이니까 그럼 끝났잖아. 얘 0 되는 게 뭐겠어요? 뭐 집어넣으면 0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잖아. 또 뭐 집어넣으면 0 돼?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근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죠.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떻게 돼? 요거 절대값 문제. 절대값 문제를 풀고 뒤에 부분 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수요일날 일찍 오실래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일찍 오면 2차 함수 뒤에 최대체에서 개념 강의 한번 할게요. 알겠지? 나경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못 올 것 같으면 내가 인강을 보내줄게. 알겠지?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하고 약속을 자꾸 하기 때문에 도착하면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죠. 아니면 쌤 교무실에 있을 거야. 대부분 시간 교무실에 있거나 찾아오시면 돼요. 자, 익힘 6번을 보면, 자, 익힘 6번. 자, 절대값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 기존에는 이 앞에 과정까지 뭐 한 거야? 2차 함수 문제를 뭘로 풀었어? 2차 방정식으로 푼 거야. 오케이? 인정이지?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를 2차 함수로, 2차 함수 문제 2차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독특해. 대한 방정식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내근을 가진대. 오케이? 자, 너네가 지금 이게 단원이 2차 함수 단원이니까 이게 2차 함수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느껴지지. 학교 시험에서 나왔다고 봐봐. 살짝 감정 잡아봐. 학교 시험에서 나와. 이거는 눈을 씻고 봐도요, 방정식 문제예요. 함수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
절대값 방정식 문제거든. 그리고 절대값 방정식의 내근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말이야. 판별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별식을 쓰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 완벽한 2차 방정식일 때밖에 없는 거야. 절대값도 없고 가우스도 없고 굉장히 퓨어한 2차 방정식의 모양만 우리는 뭐를 쓸 수 있고 판별식을 쓸 수 있고 얘는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정식 문제를 뭘로 바꿔서 풀자? 함수로 바꿔서 풀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지. 어떻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 그러니까 좌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또 뭐를 그려? 우변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우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돼? 교점의 개수가 뭐가 되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4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얘는 그래프가 얘랑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거는 많이 했지. x축 위로 접어 올리면 돼요. 절대값 그려진 거 빼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겠지. x축 위로 접어 올린다.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상수함수.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y좌표가 쭉 어떻게 되는가? y좌표가 쭉 일정한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얘가 y좌표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y좌표가 전부 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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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플러스 1 되면 얘가 점들을 쭉 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 가로로 쭉 그려져. 그리고 잘 봐. 얘를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해? 상수함수라고 하지. 여기서 a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a 값이 커지면 y좌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a 값이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a를 조절해서 a를 증가하면 위로 가고요. a를 줄여버리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첫 번째 얘는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절대값 뗀 거를 그려. 절대값 뗀 거를 그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린다고. 됐어?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돼? 절대값 씌워버리면 얘를 어떻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직선의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x절편을 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꼭지점이 원래 0, 마이너스 1이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바뀌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0,1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뭘 그려야 돼? 얘 그려야 되지. 어떻게 되도록? 교점이 몇 개 되게? 4개 되게. 교점이 4개 되게 끝났잖아. 그치? 교점이 4개 되게 그리면 돼. 오케이? 그럼 4개 되게 그렸나고 봐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쭉 커졌을 때 요때 되기 바로 직전까지 커질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교점 3개 되지. 오케이? 그럼 얘가 될 때가 언제겠어요? 여기가 1이니까 y좌표가 1 되기 전까지 커질 수 있지. 오케이? 얘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어? 얘가 0 되면 어떻게 돼? 2개 되지. 0 되기 바로 직전까지 작아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0하고 1 사이가 되면 요 y가 교점이 4개가 되겠다. 양변에 1 빼면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까지 했다?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
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대 최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